우리가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요. 소액이고 또 역세권이거나 이런 물건들은 경쟁률하고 납치할까가 좀 높은 편이죠. 위치가 좋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경매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비드 공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온비드 공매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국가 소유로 된 국유지산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는 수탁재산도 있고,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압류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데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처럼 신탁된 부동산이 나오는 신탁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랬다가 이자나 원금 지급이 안 되면 근저당에서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는데 이런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대출받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대출을 담보신탁이라고 하고, 뭐 실무적으로는 신탁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신탁회사 통해서 공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온비드에서 이런 물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경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생소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분당 서현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텔이 감정가 2억대 오피텔인데 반값까지 유찰된 상태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에 의하면 월세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사이에 받을 수 있거든요. 좀 알아봐야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요, 이렇게 부동산 홈으로 가서 상세 조건 검색하시면 됩니다. 처분 방식으로는 매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찰 기간, 적정 기간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 4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이제 동호수가, 이게 호수 표시가 되게 헷갈리는데 이게 30층 같이 보여지죠? 근데 이게 3층이더라고요. 3층. 건물 면적은 이게 이제 전유 면적이죠. 35제곱미터. 감정가 2억 2,600이었고 현재 최저가 1억 1,890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공매 집행기간은 코리아 신탁. 이렇게 신탁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입찰 정보 가서 보시면은요. 5월 19일 날 2억 2,362만 4,800원부터 진행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2일, 6월 9일, 16일, 그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23일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향후에는 요 차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30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억 1,890만 원 2천원에. 만약에 이때도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8월 4일날 7,025만 6천원까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바로 물건지 여기입니다. 서현역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분당 재생병원 옆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번화한 상권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임대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의 오피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오피텔이 되겠습니다. 네. 분당 풍림 아이원. 굉장히 커요, 규모가. 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정보 보시면 현재 월세는 한 1,085만 원 정도, 동일 면적에 대해서. 전세는 2억 정도. 1억 1,000에 낙찰받고 2억을 놓게 되면 9천만 원이 돈이 남겠죠. 물론 이런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매매가는 한 2억 1,500, 2억 2천 정도의 현재 매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은 총 5개 동으로 약 2,000세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규모 오피텔이 되겠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좀 보시면요.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차장이고요. 이 3층이 해당 물건이 3층이거든요. 3층은 업무시설, 근생, 오피텔 여기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오피텔은 4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4층부터 쭉 이렇게 여기는 다 이제 업무시설, 오피텔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호수 전유부를 보시면 업무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주거용으로 이용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전입세대 확인서상에는 전입신고가 누군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입일자가 그 신탁 설정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네, 이분이 진정한 사업자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데,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요, 신탁 설정 일자와 요 날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그대로 임차권 승계하고요. 신탁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느리면 둘 중에 하나죠. 이 강 씨가 신탁에서 동의를 받은 임대차면은 승계하는 거고, 동의받지 않고 임대차 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되고 있나 감정평가서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당 5개의 호수가 여기 이제 복도고요. 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축물에 대한 그 이력을 보니까 원래 이게 근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 요거를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시설, 사무소.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시설이라서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 욕실이나 화장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욕실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창문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꽉 막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임대료를 받기에는 어렵겠죠. 여기 이제 업무시설로만 임대를 놔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또 임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임장을 하신 후기가 있더라고요. 공고문에 보니까 이렇게 총 5개 호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입찰 가격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물분의 10%가 부가세로 나오는데 뭐 얼마는 안 되겠죠. 이게 워낙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어쨌든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매각대금 포함 조건이고, 만약에 공모 마지막 회차인 12회차가 종료되거나 공매 낙찰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원, 화성, 오산 축산협 협동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되어 있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각 회차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는 다음 차수 공매 실시 전날 17시 전까지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차수까지 유찰되면 이 대출을 실질적으로 해준 우선수익자 축협의 동의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 희망금액의 10%, 요건 이제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되고요. 이게 정상적 입찰로 갈 때는 입찰 가격의 10% 입찰 보증 납부하면 되고, 낙찰이 되면 5 영업일 이내에 코리아 신탁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 테헤란도에 있는 코리아 신탁 회사 가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임차권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임차권을 주거용 임차인이고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는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고 낙찰일부터 5 영업일 이내, 잔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공매 목적 부동산의 관리비, 수도가스, 전기요금, 일체 체납된 관리비 등 부가액에 대하여 납부 책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재 현황대로 인수에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관리비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제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까 약 한 1,100여만 원 체납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점유관계에 대한 그 명도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전입이 되어 있는데 계속 체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한 명도 저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공매의 경우에는 이 인도명령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점유자와 협의로 명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용을 이제 지불하면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온비드로 매각되는 여러 가지 재산들의 각 특징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국유, 공유, 수탁은요, 권리관계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명도 이슈도 없어요. 다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니까. 세금 찬압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압류주사는 경매와 동일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찾고 임차인의 대항 여부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신탁재산은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매매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을 하시는 건데 신탁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해서 그 전부터 전입하고 임차했었던 사람이냐, 신탁 설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냐에 따라 이거 달라지는 건데, 신탁 설정 이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신탁에서 동의를 받고 들어온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 임차권을 승계해야 돼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출이 안 되죠. 낙찰받은 금액 전액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출과 임차보증금 승계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 여부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도 신탁재산에 대한 좀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재산이면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보증금 액수가 담보가치 대비 많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 대비 보증금 액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오피텔은 전세가가 2억이나 거의 달하기 때문에 이거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실익이 없는 거죠. 계속 유찰을 대봐야. 그래서 신탁회사 통해서 기존 전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대항력 여부, 그러니까 신탁 설정 이후에 들어왔다면 신탁회사 동의를 받고 들어온 임차인이냐, 보증금이 얼마냐,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체납관리비도 약 1,100여만 원, 이것도 낙찰자가 승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체납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뭐 금액대가 높지 않아서 많지 않겠지만 2021년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그 2021년도 이전에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2021년도 이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위탁자 부담이라서 신탁사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세금 재산세 관련된 체납액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이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매수인 역시 그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시죠? 그래서 온비드에 관련된 공부 좀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PL에드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옥섭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경매와 공매 관련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수강 신청을 통해서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라 그래서 예전에 교육부 통해서 국민들에게 1인당 35만 원씩 수강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각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이런 평생교육 이용권 각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6월 26일부터 평생 이용권 신청할 수 있는 그 공지를 올렸습니다. 아래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누구나 소득, 예전에 소득을 보고서 일정 소득 이상은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인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 각각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을 해보세요. 약 한 7천여 명 서울시에서 선정한다고 하니까 35만 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고요. 저희 PL에듀에서도 평생 이용권을 통해서 이 35만 원 한도로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옥섭 홈페이지에서 이 평생 이용권 통해서 수강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다음 달에는 AI와 빅데이터 활용한 경매 투자 분석이라는 이런 과목도 신설 개정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투자를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분석할 수 있는지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